안드로이드입니다. 올해 최고의 기대작이라 할 수 있죠. 애플 비전 프로가 드디어 미국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워낙에 말들이 많은 기기다 보니까 다들 리뷰를 많이 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순대국밥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체험해본 결과물을 여러분께 공유드리는 그런 기획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기기는 유튜버 네모난 꿈님께서 잠깐 대해주셨는데요. 제 기기는 하필 사전 예약 구매일이 딱 귀국 비행기를 타던 그 시점인지라 제가 구매 시점을 놓치는 바람에 빨라야 2월 20일쯤에 나와 도착할 예정이거든요. 그 전에 먼저 빠른 시간에 제품을 대여해주신 네모난 꿈님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넘어가서 왜 하필 순대국밥집이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어그로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6월에 애플 본사에서 비전 프로를 먼저 체험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체험은 데모를 위해 상당히 다듬어진 인유의 공간, 즉 일정하게 밝은 조대 환경에서 또 정적인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극찬을 담은 체험기를 내놨었는데,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곳은 다양한 환경과 사용 시나리오가 존재하는 만큼 최대한 흥미로운 일상 공간에서 체험을 시도해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이동을 하기에 앞서 신경 써야 하는 항목부터 이야기해봅시다. 바로 구성품 부분인데, 사실 이 제품은 온몸으로 멀리 나가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일단 배터리가 외장형인 거 보이시죠? 측면부에 달린 전원 연결부에 돌리듯 결착하면 되는데, 연결 방법은 애플답게 유려하나 일단 유선 연결된 배터리를 상시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이동이 까다롭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후드티에 주머니를 넣고 돌아다녔는데 이게 무게가 좀 나가서 주머니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라이트실 부분인데, 재질 마감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이게 자석 결합 형태라 본체와 붙을 때 착 하고 붙어서 편리하거든요. 근데 이 자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갖고 애플 측에서 라이트실 부분을 잡고 들어 올리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가장 대중적인 VR 기기인 퀘스트 3의 경우 이렇게 결합이 이렇게 좀 확실하게 되는 걸 생각하면 이 정도의 자력은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퀘스트 3와 함께 나온 김에 보여드리는 건데, 본체의 모습을 서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확실히 애플 것이 더 얇고 유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본체뿐 아니라 각각의 구성품들이 가지고 있는 소재, 마감 부분의 우수성의 측면에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구현한 게 애플은 역시 애플이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밥집에서 비전 프로를 껴본 소감을 말씀드려볼까요? 애플은 이 기기를 가상현실 기기가 아닌 공간 컴퓨터라고 부르면서 디지털 콘텐츠와 물리적 세계, 즉 현실 세계를 매끄럽게 연결하는 도구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애플 비전 프로의 광고가 현실의 배경 위에 거대한 창이 띄워진 활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죠. 다만 이 기기는 물리적으로는 앞이 막혀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눈앞의 현실을 보여주려면 이 앞에 달린 카메라와 센서를 사용하여 사용자한테 카메라 화면을 띄워줘서 시선을 대신해야 합니다. 이런 기능을 패스스루 기능이라 표현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패스스루의 결과물 자체는 아주 훌륭한 편입니다. 이게 국밥집 앞에서 바깥에서 걸어다니는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화면인데, 이게 실제로는 4K 해상도라 픽셀이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인데다 이미지의 퀄리티 역시 주간 기준 현존하는 VR 장비 중에서는 아마 최상급의 결과물을 보여줄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간단히 주변을 걷고 간판이나 보고 읽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퀘스트 3에 비하면 물론 가격이 7배나 차이 나는 두 제품을 비교하는 게 불공정하긴 합니다만 아주 높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실제로 제가 걷는 걸 찍고 있는 카메라의 화면과 제가 보고 있는 비전 프로의 시선을 동시에 비교하면 확실히 비전 프로의 화면이 약간 어둡기는 해서 확실히 저가의 선글라스나 고글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미지 퀄리티가 순간적으로 더 나빠지는 순간이 있는데, 일단 저조도일 때 보시다시피 노이즈가 끼면서 패스스루 퀄리티가 확 낮아지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조도가 균일하지 않은 공간, 즉 이 국밥집처럼 천장 상단에 조명이 막 달려있고 여기 각각에서 빛을 내뿜는 공간에 들어오게 되면 비전 프로의 패스스루 퀄리티가 눈에 띄게 나빠지게 돼요. 카메라로 찍은 결과물과 비전 프로의 결과물을 비교하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카메라로 이런 환경을 찍게 되면 알아서
밝은 것은 어둡게, 어두운 것은 밝게 조절을 해서 결과물을 보정해주는데, 비전 프로에선 그 조절 과정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상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문제점이 이렇게 광원 차이가 심한 환경에서 모션 블러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보시면 빠르게 움직이는 손의 잔상이 더 잘 보이죠? 아마 이게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아마 원인을 짐작해보자면 대부분의 촬영 현장은 피사체 앞에 아주 밝은 조명을 세팅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고개를 돌리거나 손을 움직이게 되면 모션 블러 현상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이건 패스3를 비롯한 다른 패스3 지원 VR 기기에서도 겪는 문제이긴 한데, 애플 건 이게 조금 더 과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대를 응용하자면 광원이 태양 하나뿐인 외부 환경이나 조도가 균일한 가정집 혹은 사무실에선 이런 문제를 덜 겪을 거라는 건데, 이쯤에서 애플의 광고를 떠올려보면, 그리고 제가 체험했던 데모 세션도 기억을 해보면 상당히 차분한 분위기의 조명을 가진 실내 착용상을 가정하던데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 비전 프로의 패스3 퀄리티 부분을 보고 있자면, 역시 500만원짜리 패스3 퀄리티는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러저러한 한계가 보이는 걸 보면, 이런 카메라를 이용한 패스3 기능이 500만원짜리 기기라 할지라도 인간 눈에 따라오려면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긴 합니다. 자, 이제는 실제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패스3의 디지털 콘텐츠를 얹어봅시다. 애플 측에선 몰입형 환경이라 부르는 기능인데, 비전 프로 상단에 둥근 디지털 크라운 버튼을 조절하면 이렇게 서서히 눈앞의 화면이 가상의 배경으로 덮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산으로 된 배경도 보이고 달처럼 우리가 갈 수 없는 배경도 보이는데, 이야, 이게 워낙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 거기서 드는 몰입감이 패스3의 화면보다 더 확실한 만족감을 줍니다. 이것도 비슷한 기능을 퀘스트 3에서도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퀘스트 3는 이게 온, 오프 개념으로 패스3를 껐다 켜는 개념이라면, 이건 현실, 정확히는 현실이 아니라 카메라가 그려내는 패스3 화면과 이 몰입형 환경을 디지털 크라운을 돌리는 정도에 따라 적당히 혼합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얀 책상과 눈 덮인 설산의 몰입형 환경이 겹쳐지게 되면 어디서부터가 현실이고 어디서부터가 가상인지 구분이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죠. 이걸 국밥집에서 이용하면 영화를 보면서 달 위에서 국밥을 먹는 듯한 그런 기묘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비전 프로 기기는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주변에 사람이 오게 되면 마치 신령님이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고요. 국밥집에서 이걸 끼고 영화를 보고 있다가 순댓국이나 공기밥 같은 게 책상 앞으로 다가오게 되면 헐리서 안개를 뚫고 밥과 국이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세련된 효과가 주는 심리적인 만족감은 확실히 애플다운 모습이죠. 여튼 계속해서 이 혼합 현실에 디지털 콘텐츠를 추가하는 방법을 소개하자면, 이게 상단의 디지털 크라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앞에 아이패드의 아이콘과 비슷한 앱이 뜨거든요. 이 상태에서 앱을 선택해서 켜면 그냥 평면의 창이 공중에 톡 뜨게 됩니다. 이게 애플 측에선 이 비전 프로가 공간 컴퓨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의 창을 열듯이 여러 개의 창을 이렇게 켤 수가 있고요. 보면은 이게 화질이 진짜 해상도가 한 눈당 4K다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사파리 창 가져와서 글자 같은 거 읽어보면 진짜로 아주 선명하게 높은 화질을 자랑해요. 당연히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 앞서 설명한 몰입 환경에서 영화를 보고 있자면 정말로 달 위에서 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요. 이게 애플에서 주로 미는 기능 중에 파노라마 사진을 쫙 펼쳐갖고 보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워낙에 몰입감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으면서도 하와이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런 기능들 역시 퀘스트 3에서도 다 되니까 기능적으로만 보면 신기할 게 아니긴 한데, 진짜로 보면 화질 차이가 워낙에 커서요. 아마 처음 이 기기를 쓰고 이런 화질을 접하신다면 와 소리를 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까지만 얘기하면 애플에 정말 좋겠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추가해야만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야각이에요. 제가 이 영상에서 체험 후에 시각이 넓다고, 실제 시각 거의 똑같다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조금 차분한 감정에서 이 제품을 껴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넓지 않아요. 이렇게 시야각이 한정된 데다 패스3 카메라가 보여주는 각도도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끼고 국밥을 먹으면 이 수저가 입 근처에 왔을 때, 입 아래 왔을 때는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불안에 떨면서 밥을 먹지 못하게 되는 참사가 일어나게 돼요. 따라서 VR을 많이 껴보신 분들이 비전 프로의 라이트실을 장착한 상태에서 패스스루와 몰입 평세기를 경험해 보면 시야각 90도의 퀘스트 2보다는 넓지만 시야각 110도의 퀘스트 3보다는 확실히 더 좁은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퀘스트 3 별도 액세서리를 장착해서 앞쪽 가드를 떼어버리고 렌즈를 거의 눈앞에 붙여버린 형태로 쓰는데, 이렇게 커스텀된 퀘스트 3와 비교하면 확실히 상하 좌우 모두에서 시야각이 좁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아마도 비슷한 형태의 커스텀 액세서리가 나온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눈과 본체의 간격을 조절할 수 없이 고정된 라이트실을 끼고 바라본 비전 프로의 시야각은 꽤 답답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눈과 본체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커스텀 액세서리가 없는 현 상태가 상당히 아쉬운 게, 화면 가운데에 반투명한 검은 줄이 보이는 현상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기기가 눈앞에 입체감 있는 상을 띄우기 위해서는 두 개의 렌즈에서 보여지는 화면이 눈앞에서 겹쳐져서, 즉 하나의 이미지로 오버랩돼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약간만 두 렌즈 사이의 간격을 벌리면 어때요? 원은 약간 찌그러지겠지만 시야각 자체는 넓어집니다. 그래서 시야각을 중시하는 몇몇 VR 기기 제조사들은 완벽한 원형의 이미지, 즉 오버랩 비율을 약간 희생하더라도 사용자가 한 번에 보이는 시야각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렌즈를 벌리고 각도를 틀어 배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렇게 두 렌즈가 멀어지면서 이미지가 오버랩되는 비율이 적으면 적어질수록 사람에 따라 화면 가운데 검은 줄이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느끼지 않으려면 경험적으로 시야각을 포기하고 눈과 기기 사이 간격을 딱 붙여버리던가 양쪽 렌즈의 간격을 사용자가 좁혀서 이 오버랩 비율을 강제로 높여야 합니다. 물론 이러면 눈이 쉽게 피로해져서 좋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비전 프로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과 기기 사이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액세서리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데다 사용자가 원한다고 해도 이 간격을 좁힐 수가 없다는 거죠. 사용자에 따라서 일부는 가운데 검은 줄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커스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애플 비전 프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거의 모든 조작이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시선 추적과 손의 움직임만으로도 기계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아이콘을 눈으로 쳐다보고 손가락을 꼬집기만 하면 화면의 위치를,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사파리에서 롱프레스, 그러니까 화면을 쳐다보는 상태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짚고 있으면 새로운 창을 하나 더 띄운 건 역시 아주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특히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면 키보드 타이핑을 눈과 손가락만으로도 치는 게 가능할 정도예요. 이건 비판의 여지 없이 혁신적인 인터페이스라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제 입장에서 이 비전 프로는 지난 6월에 잠깐 체험했다가 거의 8개월 만에 다시 만져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기기를 쓰자마자 마치 어제 사용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이콘을 바라보고 손가락을 짚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런 입력 방식이 얼마나 쉽고 편리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전거 타는 법을 한번 익히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듯 비전 프로를 위한 제스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선 추적과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제가 현재 이 글의 여기를 읽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변부는 글자가 좀 흐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비전 프로가 마치 인간의 눈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눈은 바라보는 대상의 화질만 높게 보고 주변의 시야는 흐리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비전 프로 역시 그런 원리를 적용해서 시선이 머무는 곳만 해상도를 높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흐리게 하는 동적 포비티드 렌더링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잘 보시면 지금 제가 어느 글자를 읽고 있는지를 흐림의 정도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이 포비티드 렌더링 기술을 이용하면 이 시선이 쳐다보는 곳만 해상도로 올리면 되기 때문에 기기 전체에 가해지는 부하가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게 사용자에게 어색함 없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선 추적이 아주 정밀하게 작동해야 해서 꽤 까다로운 기술이거든요. 그런데도 애플 비전 프로는 그 과정 아주 유려하게, 그리고 신경 쓰지 않으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어서 상당히 인상적인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일단 장면이 너무 신기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비전 프로를 착용한 상태를 적외선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갖가지 센서가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가장 플래시처럼 빛나는 게 적외선 광을 방출하는 센서인데, 이걸 이용해서 저조도에서도 손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추적한다고 해요. 여튼 이런 센서의 작동을 가장 활발하게 볼 수 있는 애플 비전 프로가 왜 비싼지 알 수 있는 기능을 하나 소개하자면, 지금 이게 페르소나라고 해서 이 비전 프로를 끼고 화상회의 같은 걸 진행할 때 보여줄 자신의 아바타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이때 외부에 달린 라이다 센서가 이렇게 반짝거리면서 제 얼굴과 상체 일부를 입체적으로 담아낸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게 결과물은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그냥 뭐 흥미로운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렇게 페르소나 설정할 때 스캔된 눈 이미지는 아이사이트라고 해서 비전 프로의 외부 디스플레이에 띄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진짜 정면에서 보면은 간신히 참아줄만 하지만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정말 현웃음, 비웃음을 주는 그런 기능으로 바뀌더라고요. 얼굴에 스타킹 씌운 그런 느낌입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이야기는 꼭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기기는 퀘스트 3를 비롯한 VR 기기와 기술적으로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지향하는 바가 꽤나 다른 제품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요지의 발언은 제가 아니라 퀘스트 3의 제조사 메탈C의 주커버그가 한 말이에요. 어쨌든 저도 써보니까 이게 퀘스트 3 같은 기기와 다른 목표를 가진 제품이라는 게 되게 명확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앱의 실행 방식이에요. 먼저 퀘스트 3는 한 번에 하나의 앱을 실행해서 몰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적화됐습니다. 앱을 켜면 곧바로 개발자가 만든 가상의 환경이 사용자 주변을 360도로 감싸고 사용자는 그 안에 몰입하는 게 권장되는 기기예요. 원한다면 컴퓨터와 연결해 가상 공간의 여러 개의 창을 띄울 수는 있지만 그건 애당초 그 개발자가 만든 세계 안으로, 즉 이머스드 같은 앱을 실행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한 이야기죠.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펑펑 띄우는 게 퀘스트 3에서는 꽤나 어렵거나 필요 없는 작업처럼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면 공간 컴퓨터라 주장하는 비전 프로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앱을 공간 이곳 저곳에 띄워놓는 것이 권장되는 UI입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의 바탕 화면에 평면적인 창을 여러 개 띄우듯 이 비전 프로의 앱들도 여러 곳에 동시에 띄워두고 사용하는 걸 지향하고 있고, 그 모든 창들을 그저 쳐다보기만 해도 곧바로 실행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즉 멀티태스킹이 쉽도록 UI와 UX가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제품을 비교하면 서로가 잘하는 부분, 서로가 지향하는 부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좀 위험하거나 어렵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다만 여기서 비전 프로가 지향하는 방향, 즉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공간 컴퓨터란 목표에 비전 프로가 잘하는 시선 추적과 핸드 트래킹의 입력 방식이 완전히 들어맞냐? 고 묻는다면 저는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지기는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대부분의 멀티태스킹 작업에서 이미 눈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트랙패드나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입력 장치를 사용하는 게 익숙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창을 닫을 때까지 그 창을 바라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비전 프로는 반드시 눈으로 보고 손가락을 집어내야 합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입력 방식이 아무리 빠르고 정확하다 하더라도 순차적이에요. 1단계 보고 2단계 손가락을 눌러야 되니까 순서가 명확하고 깨뜨릴 수 없는 규칙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멀티태스킹 작업을 빠르고 익숙하게 수행하려면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전통적인 입력 장치가 필요한데 정작 비전 프로는 아직 마우스를 지원하지 않거든요. 애플 비전 프로가 가진 엄청난 기술과 기기의 목표 자체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 기술의 의도와 기기의 목적이 따로 논다는 생각은 여전히 지우기 어렵기는 합니다. 결국 WWDC 때 어떤 업데이트가 있을지가 매우 중요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500만 원이면 싸다는 의견 여전히 유효하냐 묻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여전히 그렇다 답할 것 같습니다.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개념적인 그래프로 설명을 해볼게요. 특정 기술, 특히 그것이 최첨단의 신기술이 적용된 기술의 경우 그 제품의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애플 비전 프로는 단한 기준 4K 해상도의 전용 즉 2개의 센서 카메라로 작동하는 시선 추적 플러스 핸드 트래킹 형태의 새로운 입력 방식을 적용한 최첨단의 기계예요. 애당초 그래프상 여기에 있는 장비란 말입니다. 이 기술과 비슷한 해상도와 입력 방식을 갖춘 직접적인 경쟁 제품이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퍼스트 무버가 책정한 가격의 3,500달러인 건 저는 꽤 합리적인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혹자는 500만 원짜리 치곤 결과물이 후지다 라고 인상평가를 내릴 수는 있겠지만 저도 여기 약간 동의하긴 합니다만 이게 그 값을 못한다는 평가까지 가려면 다른 경쟁자가 그보다 동일한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내놓거나 혹은 그보다 적은 금액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3,500달러, 500만 원이면 비이성적으로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강조하지만 이 제품은 아직 경쟁자가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 기기 구매를 추천하느냐 라고 물으면 저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여기서 다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X축은 제품의 첨단 정도이고 Y축은 그게 필요한 사람의 수라고 붙이면은 아마도 이런 정규 분포의 모습을 띠겠죠. 이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즉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필요가 없을 것이며 소수의 사람들에게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비전 프로는 여기에 있는 장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장비는 아닐 거라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이 두 그래프를 합쳐봤을 경우 이쯤 있는 사람들도 이만한 가격대를 사도록 유도하는 건 역시 애플의 막대한 브랜드 파워 그리고 마케팅의 힘이겠죠. 최종 결론, 본인이 공간형 컴퓨팅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개발자라면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면 혹은 신기한 기술 자체를 좋아하는 테크매니아라면 구매를 고려해보세요. 어쩌면 공간 컴퓨터의 미래에 가장 먼저 진입해 막대한 이익을 취할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뛰어난 최첨단의 기술이 투입된 좋은 완성도의 값비싼 기기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것 역시 명심해야 합니다. 애플 비전 프로는 아주 값비싸고 눈을 휘둥그레 만드는 센서들의 조합이 이뤄낸 현존 최고의 공간 컴퓨터이지만 그 공간 컴퓨터가 정말로 미래의 정답인지 애플의 방향이 정말로 옳은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답해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직접 구매하신 네모남꾼 의견을 끝으로 영상을 마쳐볼까요? 그러면은 이게 500만 원의 가치를 합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저같이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걸 좋아하고 아니면은 이걸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 실제로 애플 스토어에 있었을 때 일본에서 오신 그 스타트업 회사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께서 이게 이제 새로운 기회고 여기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구입을 하러 왔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러면은 리스크를 떠안고서라도 한 대 정도는 구입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지금 이 기계를 사서 바로 무언가를 즐기고 싶다 이런 용도로 구입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비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VR, AR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 혹은 퀘스트 소식이 있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빅이었습니다. 끝! 네, 제가 지금까지 본 기기 중에 가장 논쟁적이고 가장 할 말이 많은 기기인 것 같아요.